How to Fight 키워드의 두 번째 과제는 임무진술의 과제입니다. 큰 그림의 과제가 해결되면은 서북도서 방위부대의 임무진술은 여기로부터 연출되어야 합니다. 이는 합참의 과제로서 작전적 수준의 명확한 임무부여가 합참식할 부대에 부여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모르게 해도 새로이 창설되는 서방사 창설 지시와 함께 합참 수준의 임무가 이미 부여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여된 임무가 상위의 지침과 작전 통제 요소들 간의 마찰을 불러올 수 있는 소지가 없는지 세부적인 점수가 요구됩니다. 임무 진술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대응성의 과정입니다. 대응성은 반응 속도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서북도서의 지리적 위치는 반응 시간이고 작전 성공의 핵심이 됩니다. 광주로부터 이륙한 항공기는 3분이면 백령도 항공에 도달합니다. 아무리 빨리 올 수 있는 우리의 초기 항공기는 기가 백령도의 상공에 도달하려면 두 자리 숫자의 분을 소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공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적은 공자의 이점을 가릅니다. 공격의 시간과 장소와 방법에 대한 주도권은 그들에게 있습니다. 섬은 우리가 이동시키거나 포장해서 감출 수 없기 때문에 저희의 코앞에서 항상 도착되고 도출되어 기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도발을 얼마나 조기에 감지하고 사전에 준비하고 우리의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얼마나 빨리 저희의 공격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방식을 시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초전 대응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관련이 될 것입니다. 대응성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는 군사전 대응 속도에 대한 국민과 정치권의 민감성에 대한 것입니다. 군대가 적의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것 없지만은 네트워크 시스템이 장악하고 있는 정보화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군사작전의 상황들이 네트워크 시스템을 타고 민간 매체이전, 언론 매체, 정치권 등으로 실시간에 노출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변화의 시대에 살고 있음을 또한 주제해야 합니다. 천안함 폭진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놓고 대응 시간을 문제 삼아서 군사작전 주의의 본질이 정치적 공방의 볼모가 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되는 뼈리는 경험을 우리는 한 바가 있습니다. 적도발에 대한 반응 속도의 문제로 다시는 국민과 정치권의 질타를 받고 군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목숨을 걸고 싸운 병사들의 사기마저도 저하시키는 우려를 금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통합성의 과제입니다. 연평도 포격 이후에 세곡투수에 주되고 있는 전력 전강의 상대적인 촉수는 과거의 K9 자주포 2문이 1개포의 6문으로 증강되는데 10년이 걸렸던 세월에 비교한다면 과히 혁명적이라 할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 보강은 지금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수지역 배치 전력은 해병대 전력이 주축을 이루지만은 육군, 해군, 공군 등과 합참 운영의 전력이 함께 모인 합동군의 체제의 전력입니다. 이들 전력을 통합해서 한 목표로 지향해야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유사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해군군 세력의 작전 통제와 공합전력의 발휘는 작전 성공의 요체가 됩니다. 더욱이 백령도수군과 연평도수군이 이격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두 개의 도수군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전투력 통합 문제는 더욱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효율적으로 지휘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서방사인 만큼 전력 통합의 중심에 서 있는 이 사령부가 그 능력을 차질 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지휘 구조가 조속히 정착되어야 합니다. 이는 부단한 연습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입니다. 시간과 노력의 투자가 가장 많이 필요한 이 통합성의 문제는 해병대에게 성배도 될 수 있고 독배도 될 수 있는 양날의 검을 갖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보복능력의 과제입니다. 우리가 적의 도발에 사용되는 우리의 전술이 충분한 보복능력을 갖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적도발에 대한 응징으로 저들이 한 만큼만 우리도 대항하도록 교육시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평도의 사격을 중지시켰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우리의 대응이 국민의 감정과 심성적으로 그것이 충분하고 잘한 것이라고 또 그러한 대응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후 지금 장관은 적도발 시에 도발 원점은 물론이고 그 이상의 보복을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응이 이러한 보복 대짐을 충족시키느냐 하는 것은 그 해답은 그리 간단치가 않습니다.
적도발 양상을 상정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 우리의 보복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지 않는 한 충분한 보복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이 되어 있어야만 보복에 대한 시비를 불식하고 우려불급한 확전으로의 에스컬레이션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정치 군사적인 큰 그림의 차원에서 당연히 산업부서에서 설정을 해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와 함께 군사적으로 무엇보다도 적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보복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적으로 하여금 우리의 이런 보복 능력과 의지를 밑도록 하는 시대를 형성해 주는 것입니다. 서북도서는 도발 중에 최대의 보복을 가할 수 있는 자체 보복 능력을 크게 갖춰야만 물론이고 유사시에 이를 지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이상의 How to Fight의 키워드를 우리가 점검해오는 과정에서 그 전 단계로 중요한 것은 이를 위해서 전투 준비 과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전투 임무 수행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전투 준비 과제의 첫 번째 키워드의 과제는 조직화입니다. 새로이 상설되는 서방사 구조는 한국군 최초의 작전사급 합동부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던 합참의 합동부대로서 그 쉬운 케이스가 될 것이고 그것도 작은 실도도 용납되지 않는 가장 민감한 지역의 작전을 주의하는 작전부대로서 그 능력을 평가받게 된다는 점에서 창설 단계에서 조직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를 놓치지 말고 조속한 시기 내에 편성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학이고 다음으로 작전사령관인 재병대 사령관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한 목표를 가진 한 구성원으로서 시의 목표를 형성하는 일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자랑은 군이 다르고 환경과 경험이 다른 영국성 장교들을 참으로 거느리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각자가 해야 할 과학을 명확하게 부여해주고 주위의 모체부대인 해병대의 전통과 문화를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주요 주의를 가지고 고집되는 육해공무 장교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서방사 합동참으로 고집되는 장교들은 고급 장교로서 타군을 이해할 만큼 성숙된 장교들이라는 강점이 있는 반면에 자군에서 자라면서 굳어진 자기 표준화, 표준과 줄로로 상대를 판단하는 약점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울러 고수부대 정강에 따른 병력 추궁과 전투 편성 조직과 동시에 이루어지고 시포화의 제재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조직화에 있어서 연합의 활동에 대한 해병대 특유의 군사 문화의 노하우를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권고합니다. 대한민국 군대에서 해병대만큼 연합의 활동 작전을 실제로 많이 경험하고 이해하는 문제는 감이 없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상륙작전은 연합의 합동작전의 완전판입니다. 상륙군이 그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채워가는 해군을 알아야 하고 항공기어를 위해서는 공군을 알아야 하며 지상에서는 지상작전을 위해서 육군을 알아야 합니다. 대대참모급인 해병대 중위가 탑재장교가 되면 상륙함선의 상륙군 탑재기로 수립하고 지시합니다. 중대장은 자신이 데리고 있는 함포를 통해서 이제 항공과 함포를 통해서 또 합동작전을 연습합니다. 이런 노하우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연습입니다. 아무리 강조되어 지나치지 않은 것이 이제는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연습에 대한 부업게임, CPX, FTX나 연습을 우리가 충분히 해야 합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키워드는 평가 및 보강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서방사의 전투력 평가를 하고 필요한 보강을 해주는 것이 다음의 키워드입니다. 이제 전력 정비의 키워드는 저희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조치성입니다. 서북도서 전력 정비는 정치적으로 이전하고 취안부적으로 단기 계획으로 당장 도발을 당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 전력 정비의 자급자족 능력을 충분히 보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전력 정비의 지속성입니다. 도서 방어 능력의 보강을 위한 전력 정비는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실시가 되어야 할것으로 봅니다.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들 유의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법제에 관해서 서방사를 중심으로 하는 도서 방어 체제를 기본시켰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오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실의 오류입니다. 서방사 체제가 만들어지면은 이것이 서북도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과신할 수 있는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효율성과 적합성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보살피고 또 실제로 실시해 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제로성 편견의 오류입니다. 전력 배비가 재배비가 마치 어느 분의 작전 영역을 침범하고 전리가 마이너스를 가져온 것처럼 인식하는 오류입니다. 이것은 합동작전 개념에서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간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중심적 오류입니다. 지금까지 익숙해왔던 자기중심의 중구로 판단의 기준을 설정하기 때문에 합동작전하는 데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오류를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당장 우리가 전투를 한다면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전투 수행의 과제, 전투 준비의 과제, 전력 정비의 과제, 오류 극복의 과제라는 4대의 관점에서 접근해서 검토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설명이 부족한 점은 유의물을 참조해 주시고 별도의 의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질의를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